오늘 3월 14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화이트데이. 네, 사탕도 많이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은 급발진해도 됩니다. 네, 발로 문 뻥 차고 들어가 그냥 막 인간아 사탕도 안 주냐 그런 거 한번 하셔야지. 형제님 어서 오시고요. JM님, 타레가님, 해바라기님, 주코님, 서남수님, 임준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강병철님, 들꽃님, 그리고 섬진강 기차님, 조미선님, 김애자님, 현우의 꿈님, 사회정의님, 행복만땅님, 이나님, 빨강망토님, 백호님, 부자바바라기 열공님, 여종성님, 유영일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1톤짜리 황금님, 문영민님, 며느리 바쁠꽃님 어서 오시고요. 이영수님, 정순자님, 부자오빠님 어서 오시고요. 지금은님, 행복한 부자님, 존중님, 반갑습니다. 찐빵님도 어서 오시고요. 덩크쇼님, 그리고 미루나무님 어서 오시고요. 어디까지 인사드렸을까? 동작꽃님, 그리고 한사발님 반갑습니다. 써니쌤님, 원태호님, YSH님, 도네시님, 프리티꽃님, 송영섭님, 코스모스님, 마트리카리아님, 서이아님, 김선희님 어서오세요. 김현희님도 어서오세요. 옷 색깔에 너무 저거 하지 마세요. 네, 옷 색깔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줄리님 어서오세요. 네, 요 안에 뭐가 들었어? 빨간 게 들었잖아. 슈퍼맨도 빨간색, 파란색 다 하고 다녀요. 끄떡없어. 괜찮아.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마세요. 렌티스님, 송현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 뭐지? 영상 댓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분은 예측은 잘 못하는가 봐. 너무 웃기죠? 이분은 예측을 잘 못하는가 봐. 내가 점쟁이냐? 예측을 하게? 주식은, 네, 예측으로 하면 안 돼. 근데 뭘 예측을 잘 못하는가 봐. 내가 뭐 쌀 던진 사람이고, 뭐, 진짜 나를 점쟁이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안 돼요. 난 점쟁이가 아니거든. 네, 송현님, 곰툼님, 네, 그리고 부자복리님, 전민정님, 호림님, 해와달님도 어서 오시고요. 지오지오님, 부자삼촌님도 어서 오세요. 여기서 왜 예측을 찾죠? 안녕하세요님 어서 오시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시죠? 이제 종목들이 주가가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릴 때도 항상 저는 그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자, 이거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떨어질 거니까 미리 팔아 놓으세요. 이거 아니잖아. 네.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이제는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팔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거는 예측이나 예상이 아니라 뭐예요? 대응이지. 대응. 네. 주식은 절대로 예측하면 안 돼요. 네. 잘 알고 계시죠? 네. 홍명희님, 양불의사탕님, 이시우님, 사랑해님, 김정희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출석은 여기까지만. 네, 주식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오늘은 섹터가 몇 가지 나눠지긴 해요. 네, 섹터 몇 가지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우크라이나 4차 협상 들어가고 있죠. 네, 4차 협상 들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 중국, 심천, 봉쇄죠. 네. 네, 세 번째는, 뭐지? 세 번째는 별거 없는 것 같아. 2차 전지, 네, 그런 건가요? 네, 떨어진 주식들, 도대체 뭐냐,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하죠. 하락만 피해도 계좌는 살아있다. 내가 늘 해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해나님, 나는 대박이다님도 어서 오세요. 네. 가치나님도 어서 오시고요. 나 예측 안 해요. 내가 언제 예측합니까? 그런 거 있지. 2차 전지 갖고 있으면 큰일 나, 뭐 그런 거? 그런 거 예측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그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 약간 병맛 분석? 그렇게 해야 돼요. 병맛 분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중국을 먼저 얘기할까요? 우크라이나 먼저 갑시다. 우크라이나. 사실 우크라이나 4차 회담에서는요,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오늘 이야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 쪽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러시아가 중국에게 군사적 지원 요청을 했다.
네, 돈남 오빠님 어서 오세요. 행복한 공화님도 괜찮아요. 쳐줘주세요. 동신님, 최병희님 어서 오세요. 이제 안녕하세요 그만해요. 이제 추석 그만 부를 거야. 러시아가 중국에게 군사적 지원 요청을 했다. 러시아는 아닌데요. 그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그런 일 없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중국이 과연 러시아를 지원할 수 있겠느냐? 군사적 지원 이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절대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중국이 러시아를 군사적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탱에 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지난 주말이에요. 주말에 미국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러시아 쪽에 중국 기업들 러시아 쪽과 거래를 한번 해봐라. 너희들 다 문 닫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 했어요. 실질적으로 문 닫게 해주겠다. 박신양이요? 뭐 전도연 나오는 거 그거? 편지야? 아니 편지 말고 편지 맞나? 아닌데? 맞나? 편지? 선택? 뭐 하여튼 뭐 그런 옛날에 그 두 글자 영화 유행했었죠. 네. 편지에 그런 게 있었잖아. 나에게 죄를 물으신다면 막 그러면서 박신양은 말투가 좀 이상해. 아무튼 자 인사는 지금 안 들어요. 늦게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내가 그 편지 이야기 해드렸죠. 내 군대 동기하고 같이 가서 편지를 받는데 이놈이 나하고 같이 가자고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갔더니 이놈이 여자를 만나는 거야. 그 여자를 만나는데 영화를 보러 가기가 쑥스러우니까 나를 같이 끌고 간 거지. 그래갖고 여자 한 명에다가 남자 둘이서 영화를 본겨.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 그 편지를 그때 보면서 마음이 되게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애 최악의 영화가 편지야. 네. 저는 그래서 연애할 때 편지 같은 거 쓰는 것도 싫어해요. 아무튼 남자 둘이 아니야. 지 데이트하는데 나를 꼽살이 낀겨. 그래서 왜 뭐 아니 여자 만나는데 뭐가 쑥스럽고 뭐 그래? 네 굳이 참나 그 심리가 좀 이상해요. 하여튼 심리가 이상해. 여자랑 있으면은 당연히 누가 따라와도 못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말이지. 내가 따라간 꼴이 되니까 저 새끼가 따라온 거야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씨 열받게. 네. 아무튼요. 그랬었어요. 그랬었었다고요. 내가 눈치 없게 따라간 건가? 나 눈치 원래 없잖아. 난 눈치가 원래 없어가지고 너 오지 마 이런 얘기였는데 네 사실은 이제 같이 가자 해놓고 됐어 내가 근데 뭐하러 가냐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해주길 바랬는데 나이가 눈치 없이 그래 아씨 그럼 내가 갈까 그러고 그냥 따라간 거 아닌가. 그런 건가요? 나 원래 말 자주 안 하면 몰라. 그래서 저는 원래 그래요. 야 나 데이트하는데 따라오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지. 씨 내가 그 말하면 어떻게 알아. 아무튼 네 편지 왜 갑자기 근데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아니지 내가 훨씬 키도 크고 딱 봐봐요. 지금 나보다 우월할 수가 있겠나. 그 결국 헤어졌을 거야 아마. 그때 그 친구는 안 나와? 이게 아주 그냥 네 그때 그 친구는 안 나와? 막 그랬을걸. 헤어졌겠지. 지가 뭐 어떻게 했겠어. 네 연락 안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을 다시 넘어가면 중국이 러시아에게 군사적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뭐 요청한 사실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일단락 되는 모습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지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럴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그냥 일단락이 됐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지금 4차 협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죠. 결과가 방송을 하면서 네 이제 속보가 바뀌겠지만 아직은 몰라요. 근데 내일 만약에 뭐 휴전 뭐 또 다시 한번 휴전이 들어간다거나 뭔가 협상에 진전이 있다. 지금 러시아 쪽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협상에 진전이 있어요. 진전 있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실마리라도 하나 던져주게 되면 시장 급물살을 탈 수가 있습니다. 경기 민감 섹터가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팔면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영원 무궁무진하게 계속 진행될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이런 쪽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어차피 대형주이기 때문에 지가 떨어져봤자 한계가 있는 거고 올라갈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상승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런 것들은 놔두시면 되고 4차 협상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뭔가 실마리라도 하나 던져주면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일은 FOMC예요. FOMC가 시작됐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금리 0.25 0.25%포인트 인상하는 걸로 끝날 것이다. 문제는 이제 5월 달에 열리는 FOMC에서 0.5%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이 물가 상승률이 러시아 상황이 종료가 돼버리면 0.5%를 올릴 이유도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 3월에 0.25를 올리고 나서 러시아 상황이 3, 4월 안에 끝나게 돼버리게 되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국의 봉쇄는 한번 들어가 보면 심천입니다. 제가 예전에 생활했던 곳이 중국의 심천이에요. 션전. 거기가 동네가 어디냐면 여기가 홍콩이고 홍콩 바로 옆에 이제 광동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심천이 이제 그 당시에 가장 물가가 비쌌던 동네인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광저우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다고 하던데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심천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엄청 오래 걸려요. 한참 한 4시간 반, 4시간? 홍콩까지 4시간 좀 더 걸리죠. 여기서 한참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도착하는 데가 심천이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지. 네, 근데 어쨌든 이 심천을 홍콩에 근무하시면 아시겠네요. 그죠? 홍콩에서 버스 타고 2층 버스 타고 거기 도착해가지고 국경 통과하고 뭐 지하철 타고 또 이동하고 막 그렇잖아요. 심천 물가 더럽게 비쌉니다. 방값이 되게 비싸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회사에서 아파트 내줘가지고 그렇게 뭐 알아서 살긴 했습니다만, 네, 되게 비싸요. 하여튼간에 비쌉니다. 더럽게 비싸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 중국 전역에서 택시비가 가장 비싼 동네 뭐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가 언제야?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였던가? 하기 전인가?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네,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2층 버스를 타고 무슨 역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심천까지 넘어가는 그런 걸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었어요. 네, 아무튼 그랬다고요. 근데 이 심천이 굉장히 이제 그 경제적 발전이 높고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동네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동네인데 이 동네가 봉쇄가 됐어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요것 때문에 날린 거죠. 요것 때문에 지금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행주, 그 다음에 숙박, 이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왜냐면 중국은 지금 봉쇄가 들어갔어요. 봉쇄가 들어갔지만 요거는 또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갈 거고요. 지금 유럽 지역, 지금 하와이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네. 프랑스 뭐 등등 유럽 지역에서 마스크를 벗습니다. 오늘부터요. 마스크 벗어요. 마스크를 벗고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격리 면제에 대한 부분들이 4월 정도가 되면 본격 다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의 규제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오프닝 오늘 떨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들 하시는데 며칠 동안 계속 올라갔잖아요. 며칠 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면 당연히 내려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코로나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계속 안고 갈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계속 뭐 평생 끌고 뭐 병으로는 있겠지. 풍토병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뭔가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거나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 이런 일은 이제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길어봤자 올 상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올 상반기, 즉 날씨가 따뜻해지기 전에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들 풀릴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해외여행도 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테고 괜찮다. 그런 얘기들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슬슬 이제 뭔가가 풀려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들은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 쪽하고
직접적인 어떤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뭔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겠지만 실제로 쌤쌤이야. 쌤쌤. 즉 뭐냐면 중국 쪽 이야기 봉쇄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진 모습이 있겠지만 유럽 쪽에서 지금 마스크를 벗는다 뭐 다 괜찮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봉쇄 풀리고 나면 또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오프닝은 여러분들이 꽉 들고 가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경기 민감이기도 하고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주가가 내려간 상태에서 반등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묘하지 않아요? 네, 모두 투어라든지 봐봐요. 오늘 좀 내려갔는데 절묘하지 않습니까? 저항 때 딱 들어가니까 싹 들어가가지고 네, 그동안 올라온 부분들이지 뭐 하나 투어 마찬가지예요. 네, 호텔 신라 무서워요? 그동안 올라갔잖아. 그동안 올라온 거죠. 지금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별 문제 없잖아. 오히려 내려가면 오씨 좋아 한 번 더 사볼까?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원랜드 마찬가지야. 이건 빠지지도 않았네. 올라갔다가 네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변동만 좀 있었지. 파라다이스 마찬가지죠? 네. 아니 봐봐요. 이게 6% 올라가고 2.5% 내렸는데 뭔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 질문 하면 안 돼, 송현님. 사도 돼요? 이런 건 안 됩니다. 네, 그런 질문은 할 수가 없어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죠. 네, 그거는 자율적으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즉 많이 올라가고 있었던 종목들이 하루 내려갔다 해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일희일비하려고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되세요? 와 오늘 올랐어요 너무 신나요. 아 근데 오늘은 내려갔어요 너무 슬퍼요. 단타 치는 거 아니잖아. 그쵸? 어제 샀는데 오늘 내려갔어? 뭐 오늘 샀는데 오늘 올라갔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화장품도 LG생건 같은 걸 갖고 있으면 그렇지.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 네. 피곤하잖아. 이런 거 사면 안 돼. 왜요? 떨어지고 있으니까. 대신에 화장품 쪽에서도 잘 보세요. 화장품 쪽에서 잘 보시면 요렇게 넘어간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애들 많이 안 빠졌을 거 오늘? 네. 떨어지고 있는 종목과 반등하고 있는 종목은 달라. 이해되시죠? 떨어지고 있는 것과 반등하는 것은 매수 포인트가 달라요. 같은 업종 내에 속해 있지만 떨어지고 있는 애들은 사지마.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말리지 않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화장품도 다시 올라가야 될 종목에 속할 수가 있겠죠. 마스크를 벗게 될 테니까. 리오프닝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들은 뭐예요? 리오프닝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종목들. 당연히 여행, 항공, 숙박, 레저 아니겠습니까? 얘네가 먼저 가는 거고 가장 늦게 가는 것들은 화장품이라니까요. 왜? 생각해봐요. 자 이제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마음 놓고 돌아다니세요. 이제 뭐 방역 패스도 없고 그냥 격리도 없고 그냥 거리두기도 없고 괜찮아요.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실 거예요? 마스크 벗을 거야? 마스크를 안 벗을 거잖아요. 왜? 마스크는 당연하게 이 방역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 마기꾼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마스크 쓰면 이뻐 보인다면서. 나는 이거 벗어야지 잘생기는데. 네. 마스크 안 벗어요. 네. 왜냐면 네, 일단은 이쁜데 네, 이거 딱 벗는 순간 이제 어씨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그래서 아마도 올해 정도는 계속 쓰고 다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 들고 또 세수 안 하고 안 씻잖아. 사람들 게으르 안 씻잖아요. 그냥 그 뭐지? 그 세수 같은 거 하고 나갈 때도 눈 위에만 이렇게 씻고서 이렇게 마스크 쓰잖아요. 그리고 모자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 아니야? 네. 이게 얼마나 편해. 마스크. 화장품 값보다 싼데. 그러니까 요즘엔 마스크도 패션 마스크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희한하게 생긴 거 막 이쁜 거 있더라. 너무 좋죠. 근데 봐봐 여기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데 생각해봐. 어우 씨 그거 어떡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마스크를 당장 벗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뭐든지 다 이쁩니다. 네. 붉은색, 뭐 분홍색, 빨간색 뭐 다 합니다. 세수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게 되는 시기는 아마도 올 가을 정도쯤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쩌면은 그냥 아예 해 넘겨서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화장품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도 서서히 움직여야 되겠죠. 당연히. 왜냐면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해소가 되면 화장품도 당연히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지금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계속 미친 듯이 떨어져요. 이게 지금 거의 반토막이에요. 마이너스 한 50% 나왔죠. 반토막이야. 자, 중국 쪽과 연결고리가 좀 많은 애들, 그런 애들은 조금 힘들어. 네. 왜냐면 오늘 중국 봉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겠고요. 중국에서 이제 예전에 그 한국 화장품 어쩌고저쩌고 뭐 사드 보복하면서 막 그랬었잖아. 그래가지고 공장들을 많이도 옮겼어요. 많이 옮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피해를 별로 안 보는 회사들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하고 좀 달랐겠죠. 그 다음에 공매도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애들은. 네. 얘는 지금 이거 보세요. 등치가 대형주에서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잖아. 공매도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매도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아닌 종목들은 괜찮았을 거예요. 오늘 뭐 한국 화장품 이런 것도 볼까요? 많이 안 빠졌잖아요. 그죠? 얘는 어떻게 해요? 등치가 작잖아. 많이 안 빠졌죠. 뭐 코스맥스 같은 건 좀 빠진 것 같더라. 근데 코스맥스 BTI인가요? 네, 이건 좀 빠진. 그래도 뭐 네. LG생활건강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공매도가 있었겠지. 그죠? 왜? 기회잖아. 좋잖아요. 떨굴 수 있는. 자, 지금 코스맥스 BTI라든지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애들은요. 보세요. 뭐가 됐어요? 약간 돌리고 있지. 아직은 추세가 완벽하게 좋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추세는 돌리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그동안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떨궈주더라도 충격이 별로 없어. 아, 나 화장품 갖고 있는데 뭐 별로 그냥 오늘 좀 내렸는데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일 거고요. LG생활건강 갖고 있는 분들은 어이씨 그동안 올라온 것도 없는데 계속 빠지고 있어 짜증나요. 그게 되는 거지. 왜 그런지 아시겠죠? 대형주인데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애들. 그래서 삼성전자도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삼성전자도 공매도 타겟이 많거든. 근데 이번에 중국 봉쇄되면서 애플 아이폰이 생산 중지? 그죠? 맞나요? 아이폰 공장 안 돌아간다면서 이제 아이폰이 생산 중지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은 아이폰의 경쟁 상대는 누구야? 갤럭시잖아요. 갤럭시. 그럼 어떻게 돼? 삼성에게는 또 수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짜 맞추시면 돼요. 아, 뭐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뭐 경기가 이상해지겠네 어쨌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짜 맞추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그 중국이 봉쇄를 됨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가 다 죽을 것이냐?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가까운 지역에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영향을 받을 수 있었겠지. 그렇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도 내려가서 투자 심리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그 위드 코로나 관련한 부분에서 뭔가 악재가 하나 터졌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무섭지. 생각해봐요. 하와이하고 프랑스 이 유럽 지역에서 마스크를 벗는데 그 뉴스하고요. 중국의 도시 봉쇄 이 뉴스하고 뭐가 더 땡겨요? 마스크 벗어요. 미국은 전역이 이제 노 마스크가 된 거예요. 자, 미국, 유럽 마스크 안 해요. 방역 패스 없어요. 이거 하고 중국의 도시 봉쇄 뭐가 더 자극적이죠? 이게 더 자극적이지. 왜? 우리는 이미 코로나한테 눌려 있잖아요. 코로나를 이미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 놀라게 되어 있어. 그럼 이걸 우리가 지금 걱정거리로 삼아야 되겠느냐? 아니지. 그렇다고 기회로 삼아야 되겠느냐?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공매도가 개입을 못하는 놈들은 주가를 많이 빼지 못해요. 공매도가 개입되는 애들은 더 싸게 사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고 더 떨어뜨려가지고 수익을 많이 보게 하려는 속셈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 많이 내려와서 지지선이 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여기가 지지선인지 여기가 지지선인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50만원까지 간다고 해서 누가 뭐 이게 적정 주가다 아니다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종목인데 공매도에 타겟이 될 수 있는 대형주다. 그럼 일단 조심하고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 LG가 다 지금 좀 그런가 봐. 네, LG 에너지죠.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피 200 딱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공매도. 빠밤 빰 빠밤 빰. 네.
하지 말라고. 떨어지는 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안 좋아지고 있는 건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포트폴리오에서 내가 떨어지고 있는 주식이야. 주세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건드리지 마세요. 매수하지 마. 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안 되는 주식 중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애. 두 번째는 너무 올라가네.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가격대는 내가 보기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생각이 돼야 돼. 극단적인 것만 피하시면 돼요. 극단적인 것만. 그냥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고. 뭐 아니면 도. 네. 죽지 않으면 살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우리는 골디락스로 가야 돼요. 골디락스. 뭔지 아시죠? 골디락스. 그냥 적당한 거요. 원래 적당한 게 제일 어렵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못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 요리하다가 적당히 그냥 소금 좀 넣고요. 근데 뭐 설탕도 좀 넣고요. 이게 적당히 휘휘져갖고 그냥 대충 끓여갖고 먹으면 맛있죠? 그게 뭐냐고. 근데 적당히가 그게 어렵지. 어려워요. 적당히가 사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아주 막 그냥 뭐 경험적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정말 뭐 자로 잰 듯한 어떤 그런 적당한 가격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극단적인 것만 피하자고. 너무 내려가거나 너무 올라간 거 이거만 안 하시면 돼요. 너무 내려간 종목이 반대로 틀게 되면 매수가 될 수 있고요. 너무 올라간 종목이 반대로 틀게 되면 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매수는 항상 요 어중간한 위치에 있을 때 그럴 때 잡아야 돼요. 그래서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에 그놈을 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에. 방향성이 한번 결정되고 나면 주식은요. 관상의 법칙. 네. 주식에다 관성 갖다 붙이긴 좀 그렇지만 주식은 한쪽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승 추세를 한번 탔어. 이게 막 시작이야. 돌리고 있어. 그러면 그냥 계속 가려는 속성이 있어요. 시장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 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거나 상승하기 시작해요. 근데 추세를 이렇게 돌리는 종목이 생겨났어. 이런 애들은 계속 간다고. 지가 뭔가 대단한 악재가 터졌거나 뭔가 이상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가게 되어 있어요. 왜? 올라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장이 횡보를 하거나 상승할 때도 올라가는 것은 이런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강력하게 권하는 것들은 다 돌리는 것들이에요. 시장이 여기에서 만약에 뭔가 큰 악재가 또 터졌어. 그래서 주가가 또 다시 떨어져. 이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뭐 살 때마다 수익 나고 뭐 계속 뭐 돈 많이 벌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추세를 돌렸다가 다시 떨어졌어. 근데 이 떨어진 게 지 스스로의 악재야. 이러면 이건 문제지. 근데 시장이 다 와장창 떨어져 가지고 밀렸어. 이런 건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사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목청껏 외칩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험상으로 보더라도 네.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이라도 주식은 방향성을 결정하고 나면 그 시점으로 계속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세가 좋은 주식을 사는 거고 오랫동안 상승한 주식을 사는 거죠. 우리가 일봉상의 추세보다 월봉상의 추세를 더 잘 보는 이유는 뭐예요? 월봉상의 추세는 오랫동안 우상향을 한단 말이야. 삼성전자를 우리가 왜 사랑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왜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는 에이 삼성전자인데 뭐 삼성인데 뭐 장기로 그냥 가면 되지 뭐. 거기에 제가 동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월봉 봐. 월봉은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떨리는 게 있죠. 떨리는 게 있지만 떨어지는 거 이거 견딜 수 있으면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이거 견딜 수 있어? 그럼 괜찮아. 문제는 뭐냐면 못 견디는 게 문제예요. 지금까지 이런 조정들을 많이들 겪어왔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네. 이 경험, 이런 왜냐면 주가가 많이 상승했을 때 삼성전자에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이번만 많이 들어온 거 아닙니다. 예전에 여기 2018년도 이때도 뭐 액면 분할을 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막 그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죠. 이때도 뭐 2017년도 이럴 때 뭐 그 슈퍼사이클 뭐 이런 거 나올 때 여기 액면 분할이 언제였어? 요 이후인가? 네, 그래가지고 요때도 뭐 경기 호황이님 어쩌니 또 올라가죠. 요 70만 원에서 100만 원 넘어가고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300만 원 넘어가고요. 이럴 때 사람들이 무지하게들 들어오거든. 무지하게들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무슨 문제? 조정을 받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들어온 사람들은 초보자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 주식을 처음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식 처음 할 때, 물론 지금도 처음이시겠지만, 네, 처음 할 때 생각해봐요. 그 지금이 처음이신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주식을 처음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되게 신중하죠. 주식이란 걸 해야 될까? 몇 날 며칠 고민을 합니다. 막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좀 찾아봐요. 주식 공부하는 거 서점도 가서 책도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네, 배우자하고 둘이 이제 남편 아니면 와이프하고 둘이서 의논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월급이 어쩌고저쩌고 뭐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고 뭐 해서 이제 주식 투자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거의 대부분 동조해요. 그래, 이번 월급 가지고는 이런 월급 가지고는 살기가 힘들지. 네, 그렇다 이야기야. 그래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계좌를 하나 만들죠. 계좌를 만들고 나서 뭐예요? 우리는 공부를 먼저 하고 진입을 하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공부지만 공부를 하고 진입을 해요. 무슨 공부? 뭐라 그래? 주식은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 수익이 납니다. 장기 투자. 가장 여러분들이 혹한 건 뭐야? 사놓고 나서 가만 놔뒀더니 10년 후에 대박 터졌어요. 이런 거 아니야. 그죠? 사놓고 가만 놔뒀더니 삼성전자를 2000년도에 샀는데 가만 놔뒀더니 지금 보니까 10배가 올라갔대요. 1억이 10억이 됐대요. 100억이 됐대요. 집값 상승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동안 나온 배당도 한번 생각해봐요. 뭐 등등등 여러가지. 2000년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거? 3,000원이네? 네. 그러면 지금 10배가 뭐야? 한 20배? 네. 20배 올랐을 거 아니야. 자, 20년 만에 20배 오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혹한다고요. 그죠? 혹해 안 해? 그런 거 없잖아 솔직히. 네. 그럼 20배 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딱 보고서,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사가지고 저렇게 놔두면 갑니다. 근데 여기서 간과하는 게 있어. 간과하는 게. 지금 결혼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결혼 한번 봐봐요. 우리가 그냥 딱 결혼하기 전에 어때요? 그냥 두 손 꼭 붙잡고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이게 얘기하면서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고 오손도손 뭐 평생 행복할 것 같지? 네. 행복한 사람도 있지. 네. 행복하지. 뭐 행복해. 그럼 행복하다. 이제 보니까 이런 얘기만 내겠구나. 네. 근데 왜 여름에 자꾸 이제 덥다고 발로 차고 막 그러지? 네. 더우니까 절로 가. 막 그런 네. 인간아 막 그런 얘기하고 막 네. 왜 그러지? 네. 행복한데. 네, 행복한데. 아무튼 네, 그렇죠. 이게 뭔가를 하나 띄워놓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좋은 것만 생각해. 좋은 것만. 좋은 것만. 함께 하다가 둘이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뭐 헤어지는 게 아쉬우니까 뭐 같이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무슨 개내씨 뭐. 네. 맨날 헤어진 그 남자들은 맨날 그렇잖아요. 처가 안 가? 막 그러면서 그래갖고 와이프가 애들하고 데리고서 처가에 가면은 그래 갔다 와 고생하겠네 그렇게 보내주고 나서 그냥 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냥 야 와이프 없어 술 먹으러 가자 막 약속 잡고 막 그런 다음에 네 저는 안 그래요. 나는 되게 해피하거든. 네. 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 이 생각만 하고 들어가요. 자, 20년 놔두면 수익 난다. 이거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 이건 무조건 진실이에요. 20년 놔두면 무조건 돈 벌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돈 많이 벌어요. 근데 20년을 갖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만약에 1000명이 시작했다. 그럼 한 명이 있을까 말까요? 20년 후에.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냥 놔두면 수익인데 딱 보니까 오씨 이거 봐라 3,000원에 사가지고 이게 6,000원 이게 9만원까지 갔으면 30배인데 왁 1억만 넣어놨어도 이게 30억인데 왁 대형주인데 그동안 배당 받은 것과 치면은 30억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야? 와 그러면은 내가 1억을 지금 박아가지고 20년 후에 30억이면은 빌딩 하나 사가지고 막 이렇게 막 꿈도 꾸고 막 그러죠. 근데 그 좋은 꿈을 왜 중간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못 참아서 그래요. 못 참아서. 네. 결혼할 때 뭐라고? 판단력 미스? 그 다음에 결혼하고서 이혼할 때 뭐라고요? 인내심 부족? 인내심 부족. 그 다음에 다시 재결합하게 되면 이거 뭐라고? 판단력, 인내심. 그 다음에 이건 뭐야? 기억력? 네, 기억력 감퇴 뭐 이런 거요? 네, 뭐 이런 거 있다고 그러잖아. 주식도 마찬가지야. 네. 매수를 했는데 내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거야.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갖고 있다 보니까 인내심이 바닥이 나거든. 헤어져요. 헤어지는데 여기서 손절하고 나서 보니까 한참 지난 후에 보니까 그냥 주식이 막 나는 10,000원에 팔았는데 50,000원이 가 있네. 왔다 씨. 가만 놔뒀으면 이거 대박인데 씨. 에? 대박인데 뭐 씨. 다시 사. 또 물리는 거야. 네. 내가 왜 거기서 물렸는지 생각해야 되거든. 내가 왜 이 주식을 갖고 있어야 실패했는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 부자 오빠님 하신 말씀도 맞아요. SK텔레콤, KT, 한전 이런 거. 왜 안 돼?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었죠? 뭘 얘기하고 있었어요? 주식을 사야 될 때. 주식을 사는 거. 주식을 어떤 걸 산다고 그랬어요? 우상향을 사야 된다고 했지. 우상향인데, 자, 주식을 살 때 뭐를 제일 많이 고려해야 돼요? 주식을 내가 살 때. 주식을 살 때 여러분들이 제일 고려하는 게 뭐예요? 이것도 고려 안 하고 사는 건 아니겠지? 네. 잘 갈 것인가? 뭐 이런 거 말고. 네. 주식을 살 때 여러분들 뭘 고려하고 삽니까? 예수금이 얼마가 들어있나? 그런 거. 네. 이거는 안전한 주식인가? 뭐 이런 거 고려할까요? 얼마나 더 갈 것인가? 그죠? 얼마나 더 올라가겠는가잖아요. 뭐가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게 그래서 지금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얼마까지 가겠느냐 이거잖아. 그 얼마까지 가겠느냐라는 것은 오른다는 얘기예요. 오른다. 이 올라간다는 이 추세에 걸어야지 돼. 네. 그러니까 뭐 2020년도에 2008년도에 2010년도에 STX 뭐 이런 사신 분들은 그냥 뭐 죽는 거야. 네. 이거 왜 안 되는 거죠?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뒤지니까.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뭐 분석 그런 거 필요도 없어. 그냥 딱 보고 있으면 아 내려가는구나. 계속 내려가고 있구나.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구나. 이 생각만 드시면 안 사면 되는 거거든. 응? SK텔레콤도 마찬가지죠. SK텔레콤. SK텔레콤. 이것도 한때 처음 나올 때는 아주 대박이었지. 빠바바박. 그래서 뭐예요? 아, 안 가는구나. 그러면 뭐 그냥 본전이야. 어디 뭐 배당은 받겠지만 본전이야, 본전. 이런 데서 안 팔아먹으면 다행인 거고요. OCI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왜 여기선 사면 안 돼? 왜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사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죠. 왜 이럴 때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지 말라고 그랬지? 왜 지금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 그냥 여러분 그림만 볼 줄 아시면 돼요. 이게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설마 이 정도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야. 우리 애들도 알걸? 네. 꼬맹이도 알 거야. 자, 이게 6만원에서 지금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건 추세가 내려가는 거 아니요. 네, 루시님. 네. 일 열심히 하세요. 돈 많이 벌어오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내가 사고자 하는 그 주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냐를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월봉을 보시면 사실 LG생활건강도 그렇게 뭐 그런 거 아니야. 왜 계속 성장했었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문제가 없어. 지금 내려가는 거 이게 지지선을 받으면 또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하는 부분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안 좋은 악재도 만나니까 주가 떨어지는 부분이지만 이거 그동안 계속 잘 성장했잖아요. 그죠? 잘 성장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기적 추세를 보면서 가게 되면 사실 삼성전자도 지금 떨어지니까 잡주 아닙니까? 네? 삼성전자도 지금 계속 떨어지니까 잡주 같죠? 근데 이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걸 잡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 이게 완벽하게 추세를 전환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잡주라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네? 아자님, 네, 아자 화이팅. 네, 주식은 무조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게 주식인 거지.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입니다. 부동산도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테크가 꼭 주식으로만 돼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부동산도 내가 그쪽에 잘한다 그러면 부동산 잘하시면 되는 거고, 또는 뭐 나는 비트코인 잘한다 그러면 비트코인 잘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은 사실은 뭔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 내가 뭐든지 난 채권 매매를 잘한다 그러면 채권 하셔도 돼요. 근데 금액적인 부분이 항상 문제지. 투자금.
이 투자금이 항상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직장인들이 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죠? 얼마 없잖아. 내 예수금 통장에 지금 얼마 있어요? 818원 들어있어. 818원. 돈 다 썼어요. 주식 사느라고. 그럼 내가 한 달에 한 50만 원, 60만 원을 가지고 또는 뭐 한 10만 원 가지고 부동산을 할 거야. 뭐 채권을 할 거야. 뭘 할 거야.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식만 할 거예요? 빌딩도 하나 사가지고 월세도 좀 받고, 네, 땅도 좀 사놓고, 뭐, 그 다음에 주식도 조금 사놓고 이렇게 하실 거잖아.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정도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응? 안 되기 때문에 주식에 목을 매달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일단 주식에 목을 매달고 있으면 여기에서 뭔가 성과를 맞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 생각해요. 그리고 초보자분들, 아까도 초보자 얘기했지만, 초보자분들은 뭐예요? 처음부터, 야, 나 주식 처음 하니까 100억만 집어넣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1조가 있다가도 100억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 처음이잖아. 처음에는 살살 갑니다. 네. 처음부터 그냥 막 그냥 뽀뽀하고 막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바로 이게 손잡고 막 그렇지. 나는 그런가? 상남자들은 그럴 수 있어. 네. 근데 처음부터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거 없어요. 안전하게, 안전한 걸로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안전하게 물리는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주식은 뭐야? 삼성전자요. 그동안 어떻게 됐어? 막 올라갔어.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뭐라고 그래요? 완전히 생각의 그런 어떤 뭐요? 편중이라고 그러나? 편협이라고 그러나? 그런 쪽으로 봅니다.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로또 사면 어떻게 해요? 당첨된 일만 생각하죠. 떨어질 것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로또 샀는데 아씨 떨어졌어 막 그러고 안 하잖아. 로또 당첨되면 뭐 하지? 막 왜? 항상 나에게 유리한 쪽만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갖고 물렸는데 여기서 또 뭐라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지 계속 얘기하셨던 분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팔아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도 어차피 올라갑니다. 어차피 올라가고 좋은 이야기들 막 어차피 올라갈 거야. 언젠간 올라가지. 언젠가 올라가는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살아남겠냐 이 말이야. 못 살아남으면 끝나는 거지 뭐. 아니 내가 죽고 나가지고 우리 동네 우리 집 앞에 지하철이 들어온대야. 네. 그거 이번에 공약에 했는데 이번에 안 되면 진짜 또 네, 진짜 네. 지하철 들어온대요. 이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다고? 한 1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요. 국회의원만 2번 바뀌었어요. 무조건 공사 들어갑니다. 천만의 말씀. 다음 나올 때 또 써먹어. 이번에 진짜 들어갑니다. 천만의 말씀이 대선까지 나왔어요. 대선에 플래카드 이렇게 붙여가지고 무조건 공사 들어갑니다. 공사 언제 하냐고. 나 죽은 다음에 이건 의미 없는 거야. 네. 나 살아있을 때 하란 말이지. 네. 이씨. 아무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좋은 거,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도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저런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뭐 고래가 긴조 같은 경우도 60살 넘어서 이 고래가 긴조 같은 경우는 엄청 말아먹었어.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어디 가서 돈 빌려다가 고래가 긴조한테 돈 줬죠. 그래갖고 그 사람이 막 그렇게 해서 주식 투자하고 돈 벌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돈을 번다라는 그 부분은 말이죠. 언제 어느 때 시작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제대로 시작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냥 내가 주식 경력이 20년이야. 근데 계속 돈을 못 벌고 있어. 그럼 이건 제대로 하는 게 아니지. 그죠? 단 1년을 하더라도 아 나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벌고 있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네 이거 뭐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요 평가를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시장이 내려갔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데서는 그냥 뭐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손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나는 손실이 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지가구나. 나는 정말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응? 장이 좋아지는 부분들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 아자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오 뻘건석이네요. 네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그거 좀 아끼셔서 그 특강을 좀 들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 되냐면 자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세요. 만약에 내가 샀는데 삼성전자를 샀어.
샀는데 이게 이만큼 떨어지면 어떡하지? 만약에 손실이 나면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 주식을 처음에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했느냐?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떨어질 때 보면요, 무지막지하게 떨어져요. 3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져요? 2만원까지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한 30% 정도 까여요. 삼성전자가. 지금도 그랬죠? 마이너스 30% 정도 까이신 분 계시죠? 까인다고. 그럼 이 마이너스 30%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시면 이게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 무섭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한 번씩 튈 때마다 분위기들이 있어요. 좀 꺾여야 되는 거. 그럼 라인들이 나올 때 한 번씩 팔아주는 거지. 그 다음에 밑에서 다시 사는 거고요. 그게 좋은 거예요. 특강이요? 특강은 그냥 88TV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 아직도 괜찮을까? 네.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는데 특강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뭐 별거 있는 거 아니고요. 이 특강이요, 이거. 이게 지금 특강인데요. 그 일주일 저거예요. 그래서 요거 신청하시면 듣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일요일날 공부하는 강의 이런 것들은 유료 방송이기 때문에 특강이 아닌 시점에서는 그냥 유료 회원을 가입을 하셔야지만이 들으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요거 특강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다음에 모레 이렇게 또 진행이 되니까요. 뭐, 오늘은 특강이 없어요. 무방이 있기 때문에 강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녹화는 항상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난 녹화 어차피 이 시간대가 네 낮에 하는 것도 있고 밤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퇴근하거나 술 한잔 마셨어. 그럼 강의 못 들어. 어떡하지? 네, 녹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이게 녹화는 한 달 동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듣고 또 듣고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88TV에 가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네, 저걸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88TV요. 여기 88TV에 가셔야지만이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유튜브에도 그거 올려놨어요. 안내 영상 거기 참고하시면 네, 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렴하게들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면 네, 뭐 한번 들어봐야겠다 싶으시면 들으셔도 네, 사실 가성비 하면은 괜찮지. 앞으로 더 좋은 것 많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들 생각하시고요. 네, 자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늦지 않았으니까 네, 뭐 활용하실 분들 활용하시고요. 자 어쨌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뭐 이런 거든 네, 뭐 이 특강을 신청하거나 안 하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사실 여러분들 방송 이게 주식 처음 시작할 때 뭐 전문가를 선택해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방송을 첨부한다거나 아니면 뭘 한다거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만 사실은 돈을 내고 뭔가를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고려하는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일단은 시장에서 내가 적응을 할 수 있겠는지를 먼저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보고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야 이거는 정말 필요하겠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시장에서 하루에 손실이 계속 나가지고 하루에 만약에 50만원 이상씩 깨진다 또는 한 달에 100만원 이상 깨진다 아니 200만원 이상 깨진다 1000만원 이상 깨진다 이렇게 되는 분들은요 그냥 이런 거 그 자기하고 잘 맞는 저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와 합이 잘 맞는 전문가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나하고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저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올라가는 주식은 안 사고 내려가는 주식만 사가지고 이 성투사 왜 이래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려가는 거 안 사고 올라가는 것만 사가지고 야 성투사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맞춰봐야지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방을 열심히 들어보셔야 되고 이 사람 스타일이 나하고 맞는가? 라는 것도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돈 주고 뭔가를 할 생각은 잘 안 해. 그리고 많이 그냥 시장에서 좀 붙여봐요. 부딪혀 보는 거고 그리고 부딪혀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그대로 한번 해보고 막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필요가 하다라고 생각됐을 때 그럴 때 또 이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특강 급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주식을 그때 오랫동안 해봤는데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은 특강을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기초 강의는 유튜브에 전부 다 공짜로 무료로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들으시면 되고, 그거 들으시고 무방 들으시고 막 그러시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유료 강의 또는 특강 뭐 아니면 유료 회원 여기에 목매달 필요는 없어. 대신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자기의 그 주체성을 찾아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내가 어떤 투자자라는 그 정립은 꼭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방송을 듣더라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러면서 내가 그 오프라인 강연 같은 거 나가면 팔짱을 이렇게 딱 끼고 앉아요. 앞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턱도 딱 이렇게 하고 있지. 이 새끼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을 하면 안 돼. 에? 잘하나 한번 보자. 내가 거기 쇼하러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하나 한번 보자. 박수도 안 쳐. 웃긴 얘기해도 확 그냥 내. 그러다가 꼭 그 기본적 분석 얘기하면 그게 좋아. 그러다가 차트 얘기 나가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 떠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의 주체성 이걸 세우려면요 다 들어야지 돼. 제가 예전에 책을 사서 보기 시작할 때요 정말 무슨 책이 좋은 책인지 무슨 책이 나쁜 책인지 이걸 잘 몰랐다고. 그때 저한테 내가 이거 고민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야,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 몰라도 된다. 일단 다 읽어봐. 무슨 책이든 다 읽어봐. 주식책 다 읽어봐. 이 책이고 저 책을 다 읽어봐. 그러면 나중에 네가 제목만 딱 봐도 몇 장만 훑어봐도 이거는 좋은 책이다 나쁜 책이다 이거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지금은 완전히 밑바닥에서 들어가는 건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응?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좋은 주식이든 나쁜 주식은 다 해봐도 돼요.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물려도 보고 수익도 내보고 중간에 잘라도 보고 손절도 해보고 괜찮아. 처음이잖아. 그죠? 처음엔 다 그래요. 처음엔 다 그런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전문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예 처음부터 그냥 전문가 딱 잡고서 네가 나를 그냥 처음부터 만들어주세요 이런 분들은 더 유리할 수는 있어. 왜냐면 하얀 도화지잖아.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기다가 내가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세워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수 없이 하실 수는 있겠죠. 네, 그건 제 자랑이고요.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조급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건 주식을 살 때는 내려가는 주식만 일단 피하면 계좌는 무조건 살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방송의 제목도 이거거든. 내려가는 주식은 일단 사면 안 돼. 가지고 있어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피하면 돼요. 하락의 주인공.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계속 해드리죠. 왜 이런 걸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욕을 먹어도 하잖아. 네, 내가 욕을 먹어도 계속 하잖아요. 왜? 안 될 거니까.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기서 욕을 먹어도 계속 매도 의견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나도 다 팔았잖아. 난 60%밖에 못 먹었어요. 원래는 이게 더 여기 고점에서 팔았으면 더 많이 먹었겠지만 원래는 추세가 저렇게까지 올라갔을 때는 완전히 흐름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좀 봐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부터는 매수 금지였다고. 삼성전자 이런 거 매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추세가 꺾일 때 매도를 다 전략 매도로 들어갔어요. 이거는 비중도 많았단 말이죠. 60%밖에 못 먹었지만 이런 걸로 60% 먹었으면 된 거지 한 1년 정도 1년도 안 걸렸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죠. 이거 팔아먹으라고 얘기할 때 삼성전자를 왜 팔으라고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왜 그러느냐, 삼성전자 너 잘되나 보자 등등등. 왜냐면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좋은 얘기만 듣는다 그랬지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공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공격을 다 받아도 나는 매도 의견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예전에 저기도 있어. 메데남이라는 영상에 보시면은 HLB 있잖아. HLB. 이 HLB는 내가 평생 무덤까지 끌고 가서 내가 얘기할 거야. 그때 말했던 사람 다 튀어나오라고 그래. 빨리 나와. 이거 지금 이게 중간에
뭐야 이 가격 조정이 돼가지고 그렇지 그때는 20만 원인가 그랬다고. 이게 반토막 난 거예요. 이게 지금 권리락 요거 권리락 이런 거 뭐 이런 거 네. 권리락 이런 거 해가지고요. 지금 가격이 반토막 나서 그렇지. 이게 원래 20만 원 넘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됐어? 이게 몇 토막 난 거예요? 5분의 1 토막이요 지금 그죠?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쯤 되나요? 네. 4분의 1쯤 됩니까? 그 중간에 이게 권리락이 뭐겠어요 이게.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피해가 된 거예요. 이 당시에 내가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아시죠? 네.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아시잖아. 이때 요 상한가 막 나오고 이때 뭐 쇼스 퀴즈? 쇼스 퀴즈? 뭐 그냥 쇼스 퀴즈?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근거를 들어서 보여드려도 사실은 믿지를 않죠. 이번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LG 에너솔루션부터 해서 뭐 에코 프로비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사실 여기서 도망쳤으면은 뭐 이렇게 될 일도 없겠죠. 고민할 것도 없겠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또 걱정되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갖고 있으면 계좌 회복은 없어. 뭔 말인지 아시죠? 위메이드 이거 갖고 있어도요. 이거 우리가 얼마 팔았어요? 21만 원에 22만 원에 팔았잖아요. 다 팔았어요. 전량 다 팔았잖아. 10배. 수익률 10배 나와서 1000%에요. 1000%. 1000% 나와서 다 팔았잖아. 다 팔았는데 이거 아직 지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반토막도 더 났잖아.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못하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짐들은 이미 다 나와요. 자, 이제는 매수를 금지합니다부터 시작해서 자, 이제는 좀 팔아볼까요?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 팔고 나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많이 먹고 파는 거잖아. 근데 여기다 대고서 매수를 더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왜? 고점 대비 50% 반가격이네? 라는 생각을 하잖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려가는 주식을 보고 사면 안 돼요. 내려가는 주식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살을 갉아먹고 뼈를 갉아먹고 피를 갉아먹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주식들은 어떤 주식이어야 되냐면 이런 주식이어야 돼요. 이렇게 밑바닥에서 그냥 쳐 놓는 것들 있죠. 그냥 뭐 올라온 게 없어. 그냥 막 그런 애들. 이런 위치에 이런 거. 내가 여기서 샀는데 이만큼 떨어졌어. 25,000원에 샀는데 지금 17,000원이야. 그럼 이게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25,000원이 17,000원 되면은 8,000원이 까인 거니까 한 마이너스 30% 나왔겠네. 네. 마이너스 30% 나왔어. 괜찮아. 네. 괜찮다고요. 왜? 얘는 뭔가 한 게 없어. 그쵸? 뭐 시세가 나와서 뭐 걱정할 것도 있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뭐 매도가 나올 것도 아니고 뭐 네. 뭔 걱정인데 이게 뭔 걱정이야.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물려도 괜찮아. 마이너스 30% 반토막? 아 괜찮아요. 우리가 코로나도 어떻게 버텼어? 이거 2만원짜리 주식이 6천원까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60%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버틴 건데? 뭘로 버텼어요? 그냥 얼씨 하다 보니까 자고 나왔더니 마이너스 60% 나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버틴 거예요? 팔으려면 얼마든지 팔았지. 하지만 버티잖아. 왜 버텨요? 왜 버틴 거예요? 밑에서 샀기 때문에. 그죠? 밑에서 샀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라 이 얘기예요. 위에서 산 것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버티면 안 돼. 이건 뒤지는 길이거든요. 이런 건 하면 안 돼.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종목들이 자 내가 지금 종목 진단에 이런 것들 따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그렇지만 추세를 봤을 때 우상향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또는 뭔가 나온 게 없어. 근데 주가가 떨어졌어. 이 주가가 떨어진 이유들은 뭐다? 시장 때문이다. 그러면 그냥 냅두라고요. 근데 자체적인 이유 때문에 급등했다 떨어지고 있다. 아니면 뭔가 뭐 악재가 있어. 그래서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 시장이 올라가도 떨어지고 내려가도 떨어지는 애들은 얘네들은 나쁜 애들이에요. 응? 종목을 말씀하시면 이야기 못 한다니까요. 진수현님. 네. 그 지금 종목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종목이 왜 중요해? 어차피 다 물려 있으면서 종목이 뭐 중요한데? 지금
봐봐요.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셔야 돼요. 지금 마이너스 10%다, 13%다, 뭐 15%다 이런 분들은 뭐냐면 요런 횡보 구간에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뭔가 회복의 기미를 좀 보였을 거예요. 어제 같은 때도 올라가고 오늘 같은 때는 좀 덜 빠지고 네. 오늘 같은 날도 플러스 나신 분이 있나요? 오늘은 나는 플러스 안 난 것 같은데. 근데 어제 같은 때 어제 금요일 같은 때는 한 2.5%씩 올라가잖아요. 장은 빠졌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시장은 안 올라가도 계좌는 점점 버티거나 점점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주가가 더 떨어지면은 계좌는 또 빠져요. 네. 지금 마이너스 10%지만 만약에 주가가 더 빠져서 2,500 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15% 되는 거야. 네.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시장과 함께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장과 함께 떨어지고 있으면 그냥 괜찮아. 대신에 많이만 안 빠지면 돼. 시장이 1% 빠졌는데 나는 한 5% 빠졌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고. 네. 그리고 리오프닝도 박살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며칠 동안 올라온 거 생각해봐. 며칠 동안 한 10% 올라오고 오늘 한 마이너스 5% 빠졌다. 그럼 내가 이거 박살났다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뚝 떨어지는 애들이나 내려가다가 뚝 떨어지는 애들은 이런 애들은 나쁜 애들이야. 근데 올라가다가 조금 떨어졌어. 이거 뭔 문제예요? 내가 100만원 벌고 50만원 썼어. 그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월급을 300만원 받아가지고 한 200만원 생활비를 썼어. 뭔 문제 있어요? 그런데 월급 100만원 받아가지고 500만원씩 생활비 쓰면 이거 문제가 있잖아. 이 차이예요. 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셔야지 돼요.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고 항상 여러분들이 뭘 먼저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것도 먼저 잡으셔야지 돼요. 네? 이것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포트폴리오는요 종목 개수랑은 관계가 없어. 여러분 나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괜찮아. 종목이 몇 개 없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종목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사실 포트폴리오는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긴 합니다. 관리가 안 될 뿐이지. 그래서 종목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마음을 비우고 장기적으로 들어간 종목만 담아야 돼요.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비중을 똑똑똑똑 잘라가지고 아주 소량으로만 접근이 들어가셔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좋아 보이는 거 다 사가지고 많이 샀어. 근데 어떤 건 비중이 한 50% 되고 어떤 건 막 뭐 한 주 사 있고 막 그렇게 해서 종목 수 많으면 어지럽기만 합니다. 종목 비중은 대체적으로 그냥 일관적인 그런 비중을 담아서 가셔야 되고 그 중에서 특별하게 나이가 좀 좋아 보이는 게 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오버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이 오버하시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포트를 가져가세요. 그래서 뭐 종목이 100개면 어떻고 200개면 어때요? 다 좋은 주식이면 상관없지.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아는 종목을 1000개 있어. 근데 그 중에 900개가 수익이야. 이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면 어때?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포트를 구축해야지 돼요. 그리고 종목은 하시다 보면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종목 많은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물론 아직은 종목을 늘릴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종목이 뭐 적은 것도 아니긴 한데 그렇다고 아주 많지도 않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100개는 안 되잖아요. 뭐 한 몇 개쯤 됩니까? 하여튼 좀 있어요. 좀 있는데 네. 비중을 여러분들 생명처럼 여기세요. 비중과 분할 매수는 무조건 성공의 가장 첫 번째 기준입니다. 비중이 오버된 애들이 꼭 주가가 떨어져요. 많이 샀는데 마이너스 났어요. 계좌가 안 올라가. 난 계좌가 오늘은 다 올라가, 다 플러스 났다고 했는데 나만 마이너스야. 왜요? 오늘 LG생활건강을 많이 갖고 있었어. LG생활건강의 비중이 한 50% 되는데요. 이게 떨어져가지고 오늘 박살났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손실은 마이너스 70%가 났든 80%가 났든 이거 사실은 여기서 하나 딱 말씀드릴게요. 내가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마이너스 70%짜리가 있고요. 플러스 200%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좀 안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놔둘만 해. 네. 볼만 해. 괜찮아. 둬도 될 것 같아요. 왜? 포트폴리오가 다른 애들이 가니까 굳이 얘한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리고 얘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부담되는 것도 아니야. 조금 사놨는데 이게 마이너스 났대요. 뭐 그러든가 말든가.
비중이 적은 것들은 마이너스 많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추가 매수할 때도 유리해요. 조금 더 살 때도. 그래서 항상 매수의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알고 들어가면 좋아요. 그리고 항상 잘 안 간 종목들에서 테마가 형성되고 재료가 형성되고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뭐 건설주도 같은 경우도 뭐 마이너스가 나네, 어떤 애 플러스 나네, 뭐 그러다가 결국엔 또 플러스가 막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그거 말고도 뭐 지금 플러스 넘어가는 것도 많이, 보험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야.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방향만 알면 되게 쉬운 게, 이게 보험주가 그동안 계속 지랄 맞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를 돌리죠. 이거 여기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네. 보험주가 핵심이 여기 있어요. 자, 더 이상은 금리가 떨어질 데가 없다는 이거야. 보험주들은 뭐죠? 보험주들은 금리가 올라가야지 수혜가 됩니다. 왠지 아시죠? 보험 애들은 돈을 받잖아. 보험료 내잖아요.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돈이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채권에다 집어넣어요. 수익은 나야 되니까. 수익은 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생각해봐. 이게 제로금리야. 그럼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겠지. 그럼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되잖아요. 근데 추세가 어떻게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죠? 제로금리라서 이제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요? 추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돌리고 있을 때 매수가 들어가면 돼. 좋은 자리네? 사가지고 좀 더 사볼까? 더 사볼까? 했는데 뚝 떨어져 버렸어. 손실이 났네? 자, 이게 벌써 한 7, 8개월 지나가는데 여기까지 떨어졌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지? 팔 거예요? 팔 이유가 없다. 응? 팔 이유가 없다. 왜냐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뜨려서 뭐 그렇게 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냥 밑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추세가 돌아간 자리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다만 이게 지금 3만원에서 2만 3천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한 20% 정도 30% 정도 까이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냅둬야지. 왜요? 금리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거잖아. 언제까지? 계속.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중을 많이 실었어. 못 견뎌요. 팔아먹는다고. 아씨 손실 많이 났네. 계좌가 안 올라가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치겠지. 비중이 얼마 없으면 그래. 어차피 더 싸게 나오면 또 사야지. 이거 지금 수익이겠어 손실이겠어? 당연히 수익이겠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런 거죠. 이게 10년이고 20년이고 제가 전문가 리딩만 지금 조금만 있으면 이제 20년 다 돼가요. 전문가 리딩하는 것만 지금 몇 년째입니까? 17년째입니까? 18년째입니까? 하여튼 그 정도. 그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볼 때 보면 떨어지면 기분 더러워. 셔너님 어서 오세요. 기분 더러워. 왜 기분이 더러워요? 떨어지니까. 그만 패라, 그만해라, 고만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그런 거 하는 거 계속 때리니까 기분 나쁘지. 공모들 새끼들 눈에 다 보이잖아.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기분 나쁜 걸 떠나서 공포가 들어오죠. 공포가. 정말 계속 해도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왜? 나는 주식 투자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갔는데 계속 마이너스만 나고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죠. 이 마음적인 부분들이 여기에 대한 정립이 안 서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겨울 리가 있나?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계좌가 불어나. 주식은요, 정답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불어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 계좌가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난 플러스예요. 저는 계좌가 플러스예요. 원금 대비 계속 수익이 나고 있어요. 물론 수익금은 줄었겠지. 수익금은 줄었겠죠. 그렇지만 계속 수익이 나고 있어요. 왜? 뭐 때문에? 뭐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들 계좌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시작한 건데 실제로 이때나 지금이나 뭐 그렇게까지 지수 차이 별로 없어요. 근데 수익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동안에 굴곡의 세월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올라간 거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내려갔지. 한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내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익이 계좌가 나고 있어. 이건 뭐겠어요? 이 시장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그냥 가는 주식들은 계속 자기의 가치를 올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건값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물건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기업의 실적이 같이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제가 굉장히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기업이 만약에 성투 라면을 팔아. 라면을 파는 기업인데 옛날 라면이 200원이었어. 근데 지금은 1000원이래. 그럼 5배 올라갔죠. 그럼 기업의 실적이 5배 늘어나야 되겠지. 그냥 산술 계산을 봤을 때. 그러면 기업이 이때는 1조짜리 기업인데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5조짜리 기업이 돼야 되겠죠. 그럼 주가가 그때 10,000원이었으면 5만 원이 돼야 되겠지. 이게 주식시장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업의 영역이 점점 커진다거나 뭔가 그런 어떤 규모적인 부분에서 더 투자가 들어가고 더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기하급수로 더 커지는 게 이게 기업의 이치고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뭐 늑대와 여우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늑대와 여우 이거 없지. 주연 컴퓨터 이런 거 있나? 현주 컴퓨터 이런 거 안 돼.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똑같은 말 무한 반복하는 거요? 근데 되게 내가 오랫동안 이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강의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주식 그 책에도 나와 있는 건데 사람들은 2에서 3년에 한 번씩 물갈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갈이 기간이 2에서 3년이랍니다. 즉 처음에 주식시장에 들어와가지고 2에서 3년 이상 버티고 살아남는 사람이 별로 없다. 즉 다 떠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방송을 한 1년 하다 보면은요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돼. 이 사람은 완전 또 새롭게 듣고 있어요. 그냥 와 새롭다. 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괜찮아지고 한 2, 3년 동안 못 살아남고 그냥 또 떠나면 그때쯤 되면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와 그런 게 있었어요. 항상 똑같아. 항상 똑같아. 그게 제일 큰, 네, 그거죠. 근데 뭐 지겨울 건 없어요. 뭐, 사람은 똑같지만, 네, 시장도 계속 변하는 거고, 그때 재료들이 같이 변하기 때문에 지겹진 않아요. 다만, 저는 그래요. 오랫동안 살아남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15년 전이겠죠? 네, 15년 전. 뭐, 그 당시 SK증권 뭐 이런 거 다닐 때, 그럴 때 하셨던 분들이 가끔씩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그때 봤던 주식들 많이 올랐어요. 가끔씩 오는데 유튜브에 요즘에 또 안 오네. 네, 또 이제 뭐 쉬고 있나? 역시 성수사님 그때 말씀하신 거 맞았어. 이런 얘기 하거든. 그렇게 오랫동안 가져오는 사람들은요 가끔씩 들려줘. 네, 15년 전이면 그때 SK 맞을 거예요. 지금 한 15년 전인. 네, 더 전인가? 네, 모르겠네요. 10몇 년쯤 된 것 같아요. 네. SK 다닐 때, 네.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저 27. 그게 27인가 15년 전이면은 12살 때네.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SK에서 스카우트가 와가지고 한번 갔었지. SK는 스카우트 돼서 갔어요. SK증권에 그때 온라인 트레이딩 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 센터장으로 그 스카우트 그때 스카우트잖아. 나 그 스카우트 아니면 안 움직이잖아요. 네. 네, 스카우트 돼서 그때 갔었지. 하여튼 뭐 그런 적도 있었어. 나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 뭔 아시잖아요. 네. 아니 뭔 소리? 네. 누가 40 20 21 27 네. 27. 올해 떡국도 안 먹었어. 그래서 27 계속 하려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네 멀었어요. 딱 얼굴 보면 나오지 않아요? 20대라고? 야, 근데 30대로 봤다면 내가 그렇게 건늙어 보였단 말이야. 야, 좀 관리 좀 해야 되겠는데? 네. 여기 나 지금 그 아이크맨 사다 놓은 거 있단 말이에요. 네. 에헴! 아무튼,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자, 내려가는 것을 가지고서 고집 피지 마세요. 고집 피우실 필요 없고요. 네. 사실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냥 어떻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에 그냥 내가 같이 맞춰서 녹아들면 돼요. 그렇게 녹아들면 되니까. 왜 이랬어요? 가끔이 아닌데 원래 잘난 거 이게 팩트를 이야기해야 되는 건 지금 에헴.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적응 못하시나? 네.
조금 있으면 알게 돼 그냥. 네. 이 부자님 몰라 지금 어떻게 살아있나 모르겠네. 이럴 때는 한번 와야 되는데. 네. 뭐 몰라 뭐 어떻게 알아서 하겠죠. 방송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 부자님 방송 듣고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또 한 번 치고 나가는 것을 이제 또 계획하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분들 많으니까. 세번님은 요즘에 잘 안 오더라고. 아무튼 너무 이제 한쪽 방향에만 고집 피우지 마시고요. 추세를 딱 봤을 때 이게 계속 밀린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내가 비중을 축소를 하든 아니면 뭔가 갈아타든 아니면 뭔가 다른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내가 이 주식이 정말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거고 또는 뭐 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내가 가져갈 자신이 있다 그러면 네. 장기적으로 가져갈 자신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겠느냐? 믿고 가세요. 믿고 가져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중을 조금만 하셔야 됩니다. 종목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목은 사실 많거나 적거나 그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포트폴리오를 좋아 보이는 주식으로 구성한다. 이거 자체만으로 되는 거거든요. 존 보글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주식에 투자하라. 모든 주식을 사라 이거야. 네. 그 다음에 제레미 시겔이 뭐라고 했어요? 주식에 장기 투자해라. 모든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해라. 그럼 무조건 돈을 벌 것이다 이거야. 네. 이해되세요? 무조건. 네. 바닥에서 사.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져도 안전하다니까. 앤디 워리어요? 걔가 뭐라고 했어요? 유명해져라 이거야.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사람들이 박수를 칠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닥에서 사란 말이야. 밑에서 사세요. 그럼 주가가 떨어져도 여러분들 안심할 거라 이 얘기예요. 떨어졌는데 뭐 어쩌라고. 네. 기준만 정하세요. 기준만.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종목의 기준치는 어디인가. 그래서 그 근처에서 내가 매수했다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건 저평가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높은 데서 샀으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적정가치를 찾아가는 것이다. 높은 데서 사면은 적정가치 찾아가야 되니까 내려가고 한참 내려가겠죠. 얘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평가이기 때문에 더 사도 되는 거야. 다만 내려가고 있을 때 사지 말고 돌릴 때 사라. 그럼 기업의 적정 주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이 기업이 적당한 가치에 있겠는가 아니겠는가. 자, 기업의 전체적인 부분들 보기 어려우면 지금까지 내가 이 종목이 아무것도 안 했는가 아니면은 뭔가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보셔도 좋아요. 틀려도 괜찮아. 왜?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신승이라고 합니다. 신승. 6할. 60%만 나이가 맞으면 돼요. 네.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포트폴리오에서 플러스 나는 게 10개 중에 6개만 되면 됩니다. 아니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하신다면 10개 중에 6개가 마이너스고요. 4개만 플러스가 나도 여러분 계좌는 플러스가 됩니다. 왠지 아시죠? 손실은 제한적입니다. 지가 암만 빠져봤자 그냥 거기서 거기거든. 근데 수익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1000%? 2000%? 5000%요? 가능하죠. 자, 만약에 1000%짜리 하나 나왔어. 그러면요. 마이너스 10%짜리가 100개가 있어도 뭐예요? 비중만 내가 정확하게 잘 들어갔다면 손실이 아닌 거지. 이해되세요?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축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포트폴리오 없이 그냥 삼성전자니까 몰빵! 자, 삼성전자 몰빵 들어가신다면 각오를 하고 들어가란 말이에요. 내려가도 안 팔겠다. 주가가 내려가도 슬퍼하지 않겠다. 5000%가 왜 오바가 아닐 것 같아요? 왜 오바? 웬 오바? 나는 오바 같은 거 없어요.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은 거는 어땠어요 이번에? 몇 프로 나온 거요? 중.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5만원부터 시작해서 100만원까지 했는데 이건 몇 프로 나온 거지? 이거 말고도 시젠 같은 경우는 얼마 나온 거예요? 어제 보니까 뭐 2만 프로 뭐 이런 것도 있던데 만원에서 16만원이니까 이런 것들은 몇 배 간 거예요? 16배니까 이거 10,000% 아닙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되면 만원에 샀다 그러면 16만원 가면은 1000%인가 이게? 1600%인가요? 네. 근데 예전에 OCI 있잖아요. OCI 동철이 그때 이분이 7800%가 나섰어요. 네.
7,800%. 내가 10,000%까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7,800%까지 나온 적은 본 적이 있어요. 네. 뭐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네. 내 회원이 그랬다고. 네. 내 회원이 그랬다고. 그래서 그분은 네, 돈 많이 벌었지. 네. 아무튼 뭐 그랬다고요. 네. 근데 주식은 단순하게 퍼센테이지로 볼 게 아니죠. 옛날 같은 때는 뭐 1000%짜리가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오고 그랬었는데 위메이드는 1000%죠. 위메이드는 1000%가 나왔어요. 여기서 샀잖아. 여기서 여기. 이거 월급 종목이었어요, 여러분들. 같이 나오신 분들 많이 계셨을걸? 여기서 샀거든. 그래서 20만원 넘어서 팔았으니까 1000% 나왔어. 이게 2만원이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저거 했는데 중간 권리락 해가지고 이거 무증했잖아요. 무증해가지고 주식수가 더 많아졌는데 이게 더 뛰어가지고요. 2만원 사가지고 20만원 넘어서 이게 1000% 나왔죠. 나와요. 그냥 네, 하시다 보면은 이런 거 안 만날 것 같아요.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만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가지고 가려면 항상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의심하면서 사야 되겠지. 이게 정말 갈까?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 가게 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때는 무방에서 다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때는 굳이 안 만들어도 돼요. 네. 네. 펀드로도 그렇게 나와.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선우님은 너무 늦으셨어요. 이제 곧 끝나는데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 멀리 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권장해 드리는 것이 적립식 장기 투자예요. 네. 적립식 장기 투자. 적립식 장기 투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실 1000%씩 나오는 종목도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고요. 옛날 같은 경우 이제 14%대. 이 상한가가 14%일 때는 진짜 분기 한 번씩 나왔어. 14%짜리. 이 상한가 14%, 15% 나올 때는 막 한 달씩 상한가 쳐버리면 1000% 나오거든요. 그랬었거든. 그랬었었었었죠. 네. 근데 중요한 거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주식을 가지고서 수익을 낸 다음에 여기서 돈을 빼지 마세요. 네? 주식으로 만약에 내가 수익이 났어. 근데 이거 빼가지고 뭐 밥 사 먹고 뭐 떡 사 먹고 차 사고 막 집 사고 막 그런 돈 빼면은요 여러분들 어디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빵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 주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뭐 모르겠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액으로 투자하시거나 또는 이제 매달 얼마씩 모아 가시면서 하시는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초보 투자자분들 대부분 그렇게 하시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큰 목돈이 지금 없기 때문에 작은 돈을 가지고서 자꾸 불려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집 괜찮아요. 네. 좀 빼도 돼. 꼭 절대적인 거 아니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요 시점까지 이게 언제냐면 나의 노후야. 나의 노후가 시작되는 그 시기예요. 그 시기까지는 내가 지금 노후 준비를 따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식을 하고 있으면 내가 노후 준비를 따로 안 하셔도 돼. 국민연금 그래도 얼마가 안 되겠지만 받겠죠. 네. 뭐 개인연금 있어서 좀 받겠죠. 그리고 이 나이 때까지는 일단 집을 한 채 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집 하나 있지. 그리고 나서 이거를 내가 지금은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차곡차곡 조금씩 모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20년, 30년 남았다 생각하시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될 겁니다. 원금 얼마 안 돼서 걱정이실 것 같죠? 근데 원금이 이게 복리로 따블로 붙어 가기 때문에 보통 복리 수익률은요, 초반에는 별거 없어요. 7년 정도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크게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정도를 계획을 하고 적립식으로 차근차근 모아가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집 없어도 괜찮아요. 네. 근데 저는 집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월급을 받아서 내가 계획을 한번 세워드릴게요. 자, 집이라는 건 말이죠. 물론 지금 집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좀 지랄 같긴 해. 근데 내가 원하는 어떤 집값에 그런 집이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물건 가격은 어쨌든 올라가지. 그죠? 제 계좌는 저기 다 있잖아요. 그 88TV 가시면 거기다 다 해놨었잖아, 그때. 뭘 또 봐달라.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한 1000 얼마 있을 건데 걔도 88TV 가시면은요
여기 가시면은 그 회원 경험담 여기 가시면 있어요. 여기 가시면은 여기다가 성투사 같은 거 있나? 성투사? 쓴 사람, 쓴이가, 필명, 성투사. 그러면 요거 나오죠. 위메이드 1000% 돌파한 거 이렇게 나왔네. 네. 1029%. 이거 우리 아들 계좌인가? 내 계좌인가? 누구 계좌니 이거? 내 건가 보네. 내 건가? 1000% 넘어가. 이런 거 이거 뭐 내가 계좌 올려놓은 거. 이거 내 건가 보다 근데. 이거 주식학교로 봐야 되는구나. 옛날 우리 아들 거 주식학교 이렇게 치면 옛날에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들 거, 아들 거 뭐 수익이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거. 삼성전자도 수익이 얼마큼 나왔는지. 삼성전자 지금 38% 이게 그때 43,000원 산 거예요. 아시죠? 43,000원 산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까지 9만 원까지 갔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요. 네. 뭐 계좌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네. 아들 계좌 뭐 그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제는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나 이제 뭐 해드리는 거지만 네. 15만 원씩만 모아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그 물건 값은 어쨌든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집을 살 때는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월세를 살 것이냐 전세를 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걱정하겠지만 네. 소녀들 이름으로 하셔도 됩니다. 네. 소녀들 거 그냥 계좌 만들어라 하세요. 자녀분한테. 소녀분 거 계좌 만들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내놓으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집을 살 때 이런 생각했어요. 어차피 집값은 올라간다. 내가 만약에 5억을 빌려가지고 5억은 빌리면 너무 많으니까 네, 한 10억을 빌린다. 아, 더 많지? 자, 한 2억을 빌린다. 2억을 빌렸어요. 2억을 빌려 집을 샀어. 그러면 이거를 모기지로 가면은 보통 15년, 20년 가잖아요. 그죠? 15년, 20년 가. 그러면 이 2억을 매달 갚아야 되는 금액이 그다지 부담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2억에 만약에 2억짜리 집을 샀는데 20년 후에 집값이 얼마일 것 같아? 20년 후에는요. 그냥 2억은 아닐 거 아닙니까? 5억? 이상은 됐겠죠? 최소한? 네. 왜?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요. 이해되세요? 5억까지 안 가더라도 뭐 최소한 내가 빌려놓은 2억보다는 많겠지.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뭐예요? 이 2억은 내가 20년 동안 갚는 거야. 그러면 얼마 안 돼, 솔직하게. 2억을 20년 동안 해봐요.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월급을 벌어서 처음에는 뭐 신혼부부니까 뭐 맞벌이하고 해서 뭐 갚아 나가야 되겠지만은 점점 이제 나이가 차면은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이 빚을 갚아 나기 시작해. 그러면 생활비에서 이만큼은 어쨌든 10년 동안 갚는다, 20년 동안 갚는다 생각하고 그냥 갚으면 되지. 이거 띄워놓고 생각해요. 나머지 금액에서 짜투리 돈 가지고 또 주식을 돌려. 그럼 나중에는 내가 집이 하나 생기겠죠. 집이 무조건 생겨. 네. 20년 동안 못 갚을 리는 없잖아. 근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집값 내에 다 써버리게 되면 20년 후에 무슨 생각하냐면 20년 동안 집 하나밖에 없네. 이건 안 돼. 20년 동안 집 하나밖에 없을 수는 없어요. 왠지 아시겠어요? 내가 20년 동안 먹고 놀고 그런 거 조금만 아끼면 된다니까. 존니 대표가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와닿는 게 뭐야? 커피 한 잔 마실 거 좀 아끼라는 거야. 그럼 커피 마시지 말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스타벅스에서 한 잔 마실 거를 그냥 뭐 직장 탕비실 가가지고 믹스 커피 타서 한 잔 마시고 그걸로 때우면은 그게 하루에 5,000원 굳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한 달 30일이면 이게 최소한 5,000원씩 30일이면 15만 원 아니냐? 15만 원 적금에 주식에다 넣어라 이 얘기지. 할 수 있잖아. 커피 한 잔 마실 거 이렇게 네 믹스 커피 마시면 되잖아. 탕비실에서 공짜로. 네, 아 물론 쓰긴 써야지. 그죠?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사지 마라. 일단 안 사는 게 좋은데 꼭 필요해서 사야 된다면 뭐라 그랬어요? 내 수준을 넘어가는 거 사지 말라고. 그렇지. 중간에 팔아서 다른 종목 투자하는 거 괜찮아요. 대신에 그 계좌 안에서 계속 움직이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액은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자 그러면 이 성추사 말을 들으니까 한 20년 정도 넣으면 완전 대박 터질 것 같은데 오케이 맞아. 근데 생각해봐요. 내가 2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넣겠다.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욕심을 좀 내가지고 계산 막 해보니까 2년 후에 한 100억은 갖고 있어야지. 그래갖고 한 200만 원씩 넣어야 되겠어. 자, 200만 원씩 매달 넣자. 이거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금액보다 조금 더 낮춰서 넣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부담이 안 가. 내가 5만 원을 넣을 수 있다 생각하면 2만 원만 넣으세요. 그러면 부담이 안 가. 백호님 슈퍼챗님 고맙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장기전으로 뛰어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처음에는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산 거를 오늘 뭘 팔아야 돼? 아, 수준을 넘어간다고? 이게 금액이 이게 시드머니가 작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30만 원짜리 사야 된다. 그러면은 이건 그냥 한 주 정도 사면 돼. 이거 뭐 쪼갤 수도 없잖아. 나중에 9월 달 되면은요 쪼개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조금 더 조절이 되니까 이거 뭐 한 주에 30만 원이고 50만 원 이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사야지 뭐 그냥 네 100만 원짜리는 안 되더라도 10만 원짜리 뭐 20만 원짜리 50만 원 이런 거 사야지 뭐 네 한 주 사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계좌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 거. 집은 이제 우리 집이 하나 있고요. 네. 제 거 계좌. 그 다음에 우리 와이프 거 계좌. 우리 아들 거 계좌. 각자 도생이야. 네. 각자 도생. 노후 때 끝나자. 이렇게 가는 거지. 우리 아들 거는 제가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와이프는 그냥 네, 월급 종목 나올 때 같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장기적으로 가는 거야, 그냥. 그러면 노후가 됐을 때, 뭐 앞으로 내가 27살이니까 한 30년 더 한다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나는 경로당 투어 충분히 할 수 있지. 우리 김할머니, 이할머니 다 만날 수 있는 거지. 그죠? 국민연금도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 아들은요, 나중에 컸을 때, 이게 있으면, 내가 나중에 또 따로 지원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럼 얘는 지 혼자 홀로 쓰기 되겠지. 내가 이 집을 나중에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내 노후에 써도 상관없겠지만 안 쓰고 있으면 이것도 뭐 아들한테 가겠지 뭐. 그러면 뭐 더 해줄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쓰면서 주고 그냥 막 몇천억씩 막 벌어가지고 그냥 뭐 방구석에서 그냥 찬물에 밥 말아가지고 오이지랑 이렇게 먹으면서 그냥 돈은 뭐 몇백억씩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런 건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딱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충분하게 생활을 하면서 그냥 조금 허리띠 졸라매는 정도요. 그냥 조금 참으면 되는 정도요.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종목의 퍼센테이지는 여러분들 투자 금액의 퍼센테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100만원 투자한다. 근데 내가 한 5% 사라 그랬다. 그러면 5만원어치만 사면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꼭 요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펀드 같은 경우는요,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갖고 가면 그것도 이득일 수 있는데, 생각할 거는 있어요. 운용보수가 계속 빠집니다. 네. 운용보수가 계속 빠집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우리 존중님, 시드머니 2000 되면 참 좋을 것 같죠? 아니야. 2000 되면은 작아 보입니다. 돈이. 네. 2000 되면은 5000 되고 싶고요. 5000 되면 1억 되고 싶고요. 1억 되면 2억 되고 싶고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거 리미트 정해놓지 마세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펀드는 운용보수가 나가기 때문에 그거 잘 따져보세요. 수익률이 만약에 7% 나왔다 하더라도 운용수익 빼고 못 빼고 그러면은요, 실제로 이것만큼 안 돼. 그래서 오히려 이제 펀드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은요, 펀드 기초자산에 뭐가 있나 살펴보시고 차라리 그 종목을 내가 그냥 주식 계좌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안 팔 거니까. 어차피 안 팔고 계속 갖고 있고 뭐 하려고 운용보수를 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네. 자, 정리할게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될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떨어지는 주식 사지 마라. 네. 말은 쉽죠? 네. 말은 쉬운데 그냥 살짝씩 떨어지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큰 흐름이 바뀌는 애들, 즉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추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추세가 바뀌는 것들은 사지 마. 아시겠죠? 추세가 흘러내리는 것들은 사지 마세요. 흘러내리는 거 사지 마시고, 펀드는 그냥 펀드예요. ETF는 저거고, 네,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건 그냥 하셔도 되는 건데, 펀드는 지금 은행에서 하시는 그 펀드 얘기하시는 거라서 그냥 운용부서가 무조건 나갈 겁니다. 네.
추세가 하락 추세로 가는 거는 매수하지 마시고요. 추세가 바뀌는 거 위주로 매수를 하시면 되고, 물려도 괜찮은 거는 바닥에서 샀을 때 떨어진 종목들, 얘네들은 떨어질수록 저평가니까 상관없어요. 고점에서 물린 애들은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비중 축소나 매도를 권장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읽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하락하는 종목만 피해 있어도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 있고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걔네들이 여러분한테 큰 수익을 줄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멀리 보세요. 멀리 보시면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에게 길이 보일 겁니다. 지금은 별거 없겠죠. 지금은 별거 없어요.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제가 처음에 우리 아들 할 때 1년 동안 뒤지게 했는데 원금이 이제 한 달에 15만 원씩 넣었거든요. 15만 원씩 1년 드니까 180만 원이더라고. 이게 간에 기별이 옵니까 안 옵니까? 한 달에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180만 원이야. 수익 조금 나가지고 195만 원이 됐어요. 195만 원이 된 거야. 1년 동안 뒤지게 넣었는데 15만 원씩 190만 원. 야 씨 뭐야? 그런데 지금은 4년쯤 지났거든요. 얼마 했다고? 1,500. 1,500이요. 이거 계좌 제가 보여드렸죠. 계좌 그때 못 봤어요? 계좌 보여드렸잖아 그때. 무슨 일이? 이렇게 해서 여기 있나? 어디 있지? 하여튼 뭐 보여드린 게 있어요. 이거는 보여드려야지 또, 근데 보여드려야지 또 봤다 그 생각이 들겠지. 네. 어디 있니 근데? 받은 파일 없나?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내가 그때 받았어. 받아서 해놨어요.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진짜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빵 터지는 거. 이게 지금 193만 원이었네. 근데 지금 이제 1480이지만 지금 더 올라갔어요. 1500으로 올라갔어요. 150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이 나. 이거 2월 달이니까. 네. 4년밖에 안 지났어. 근데 이 4년 동안 뭐가 있었다고요? 시장이 무슨 지랄을 했어? 언제부터 시작한 거라고?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1년, 2년, 3년, 4년 이제 조금 지난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지수는 가만히 있거든. 원금도 당연히 있겠죠. 원금도 계속 늘어나겠지만 여러분들 처음에 1년 동안 200만 원은 에이씨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1500만 원은 이게 그냥 무시할 돈은 아니거든. 이게 아시겠어요? 15만 원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1500만 원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 아니라고요. 아까 시드머니 2천만 원 됐으면 좋겠다고요? 하실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15만 원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루에 5천 원씩만 모으면 한 달에 15만 원입니다. 하루에 5천 원이요. 다 할 수 있는 거야. 다 할 수 있는 건데 뭐 때문에 못하죠? 못 견디는 거거든. 나 이때 우리 아들한테 무슨 소리 들었다고요? 아빠 전문가 맞아? 우리 아들이 손실 나는 거 보고 나한테 그랬어요. 아빠 전문가 맞아? 아빠 전문가 맞아. 내가 그거 평생 안 잊어버릴 거야 이 새끼. 네. 아빠 전문가 맞아 그랬어. 손실 난다고. 그거 다 건질 수 있어야 돼요. 견뎌야 돼요. 버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광이 옵니다. 광명이 옵니다. 지금은 나한테 직선을 못하지. 비켜 이 새끼야. 우리 집에서 내가 왕이야. 그래서 자 여러분들 모두 잘하실 수 있습니다. 다 잘 되실 거예요. 다 잘 되실 거고 여러분들이 네 어차피 돈 저한테 맡기도 네 맡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일임 투자라서 불법이기 때문에 또는 법을 준수하지 않습니까? 네 다 잘 버티세요. 좋은 주식으로 잘 버티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진가가 발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탈락하지 마시고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네 아시겠죠? 우리 정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꿈나라 일단 먼저 가야 되겠죠. 자 녹화 방송 조금 이따 올라가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더 잘 되시기 바라고요. 뭐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찌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네, 내일 아침 시황에서 또 그런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